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사과엔 입이 무거운 금배지. 자, 지금 누군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동정민 팀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정민 팀장. 네. 일단 사과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분 누군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지난주인가요? 일요일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이후에 매일매일 뭔가 구설수에 오른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 이야기. 자, 저희들이 영상으로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최근 것만 묶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순간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든 것인데 누군 대통령은 히틀러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갖 정치인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사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을 반말을 하면서 대선 불복 발언을 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쇼하듯 하는 것은 얼굴이 두껍지 않느냐. 문재인 당대표는 박정희 대통령과는 전면전을 선포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뭔가 좀 잘 안 어울렸다.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최고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당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그럼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네네. 사과하시지. 예. 제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사과하시지 했는데도 제 말이 틀린 건 없지 않습니까? 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말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번에 히틀러 발언 같은 경우 네. 내 말이 아니고 어떤 당의 고문이나 또 당에 지지하는 원로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다라고 전언하는 형식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정치인의 말을 누구의 말을 인용할 때는 그 본인의 판단이 사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어떤 히틀러의 묘소 또 일본의 어떤 신사참배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까지도 걱정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많은 비판에 당내에서도 부딪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친다.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책임을 회피한다. 네. 여상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까 본인이 네. 히틀러와 내가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 아닌데 왜 비교했다고 얘기하느냐는 식으로 반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사법 조치까지 하겠다, 언론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적반하장이란 말이 여기서 울리지 않나 싶네요. 예.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후손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승만 대통령의 후손이 있다면은 네. 오히려 거기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될 사안인데,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뭐 자기는 히틀러나 뭐 이런 데 비교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평가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이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비교한 걸로 이걸 사법 조치하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사법 조치 당할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사법 조치를 당할 말이다, 이렇게 여상원 변호사께 평가를 해주셨는데, 동정민 팀장, 네. 야당에서도 사실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주변 최고위원들도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얘기도 좀 전달을 했다고 했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충분히 당내 그런 지도부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죠. 물론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사과할 생각이었다면 이런 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당원들의 마음을 위로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격려를 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 광주 전남 당원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좀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도 좀 거론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당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당내에서도 우려하는지는 일단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성원 논설위원이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과거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학생 시절에 네. 어떤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난 게 있던데 네. 그걸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죠. 1989년, 네. 89년에 서울의 주한 미 대사관절을 그 대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정청래 의원은 그 전대협 소속으로 이제 K대 산업공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저기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학생들은 사과탄, 사제폭탄 한 발을 터뜨렸으며 쇠파이프로 부순 뒤 응접실 소파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네. 라고 여기 이제 보면 사제폭탄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렇게 사제폭탄과 쇠파이프를 동원한 어떤 폭력적인 점거 농성의 핵심 멤버로 참여했던 정청래 의원이 오늘날을 보면 말폭탄으로 당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 시대의 쇠파이프와 사제폭탄이 오늘날은 말폭탄으로 변형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였던 폭탄, 지금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박성훈 논설위원이 분석을 해줬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다는 또 사인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청래, 김현, 서른 의원 같은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상승합니다. 자, 김현 의원도 지금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주 난망한 그런 상황인데 국회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인데 국민 감정을 너무 격앙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예. 마침 서울중앙지방법 부장할 때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 판결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막말을 해서 예. 그때 아마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사람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청래 의원의 말에 의해서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 받는 게 개인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 말에 심적인 충격을 받느냐 이걸 따지는데 뭐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 보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던 기억이 기각. 있는데 예. 다시 청구해도 기각되겠죠? 예, 기각은 될 겁니다. 이게 예. 뭐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입이 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라고 보통 사람 생각하지. 저 말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좀 네. 특이한 경우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성훈 논설위원,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회의원은 모범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또 지적을 할 부분일 텐데. 네, 지금 이제 법적인 인과관계, 말하자면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정청래 의원의 저 말폭탄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마 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바로 있어요? 그것은 예. 정치적인 투표입니다. 아, 예. 정치적인 투표는 비단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안 찍고 다른 후보를 찍겠죠. 네. 다른 지역구 의원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도 다른 지역구에 소속된 국민도 정청래 의원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입니다. 네. 그것도 2위로 당선된. 만일에 저런 분을 최고위원으로 두는 당이 어떤 당선돼서는 안 되겠다 하면 그 후보를 찍지 않을 겁니다. 바로 정치적인 심판으로 저런 부분을 배상을 받거나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 그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품위 손상이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윤리위가 흥차사거든요. 한번 올라가면 뭐 몇 개월 돼도 본인들끼리 본인들을 징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잘 나서지 않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말폭탄, 국민 감정들을 굉장히 격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